네,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포물선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간단하게 형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가장 표준형. 자, y제곱은 4px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p, 0이 여기서는 이제 초점의 좌표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포물선과 또 다른 도형 하나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 도형이자 사실 우리가 아는 거의 몇 개 안 되는 도형 중에 하나죠. 바로 직선과 이제 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직선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이라는 새로운 2차 곡선이죠. 2차 곡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될 것이고요. 그럼 어떤 개념을 연결하냐? 바로 여기서는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원과 직선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때 어떤 개념을 사용을 했었냐면 바로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자, 기억이 나는 학생들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원이라는 게 바로 2차 곡선 중에 하나니까요. 최대 2차식이고요. 직선이 1차식이었거든요. 자, 두 개를 이제 합한다, 즉 연립하게 되면요. 최대 몇 차가 되냐면 2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럼 2차식에서는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판별식이라는 것으로 바로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었다. 이런 원리였죠. 자, 똑같습니다. 포물선도요. 최대 2차식이고요. 직선이 1차식이니까요. 두 개를 합하면 최대 2차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네, 바로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근의 개수는 바로 도형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역시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이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y제곱은 4px라는 어떤 포물선과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해석해 보면 기울기를 m을 가지고요. y절편을 n을 가지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를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의 2차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 보면요.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위치관계를 말해달라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바로 연립해서 판별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계산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y를 여기다가 연립을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6x 될 것이고요.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x까지 넘겨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자, 값 계산해주면 3이 되니까요.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다 배웠어요.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 이용한다고요? 네, 바로 판별식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이게 이제 개념의 핵심이에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생각해야 될 개념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문제에 직면했어요. 이제 위기에 직면했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요소는요. 최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수학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다른 공식들 외우지 않아도요. 천천히 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외우냐면 바로 공식이란 걸 외우게 돼요. 자, 이 공식을 외우면 편리하지만 요것 때문에 수학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연습장을 한번 펴볼게요. 요 2차 곡선과 직선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위치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판별식을 고려를 해야 될 건데요. 자, 이 2차 곡선과 직선이 생기는 직선을 다루는 문제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항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접선의, 즉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고 외워보는 것까지 하는 게 바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 보면 요거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 자, 기울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 m이라고 한 다음에 역시 원리는 아까 말했던 바로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판별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되겠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있고요. 자, 기울기 m을 가지는 직선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y절편 몰라요. 요거를 우리는 n이라고 해보고요. 그 n을 구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자, 요거까지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px 될 것이고요. 플러스 n제곱은 0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교과서에서는 이거 짝수의 판별식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짝수의 판별식까지 사용해 볼게요. 자,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mn 마이너스 2p의 전체 제곱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개해주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금 만나서 사라지고요. 자, 지금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요게 바로 판별식이 될 것이고요. 자,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포물선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지를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접할 때 그때의 n의 값을 이런 문자들로 표현해 줄래? 라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0이 만들어질 때 자, 이때 p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물선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될 것이고요. 나는 뭘 하고 싶다고요? 네, n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n은 여기 0이 될 때 뭐가 되죠? m 내려가면 p가 n분의 p가 되겠죠?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정리해주면 mx 플러스 n분의 p가 되겠다. 자, 뭐가요? 포물선에 기울기 m인 직선이 접할 때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나요? 그래서
보면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공식처럼 외워달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포물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런 행위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식으로 우리가 외운 거죠. 자,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분의 p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자, p가 얼마죠? 이거 4 곱하기 4니까 4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 풀린다. 이게 바로 공식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서 보면요, 이번엔 첫 번째 요거죠. 그죠? 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위의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라고 놓고요. x1, y1이라고 둘 거예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하나 가지고 오고요. 모르는 거를 그냥 기울기 m이라고 둘 거예요. m. 그래서 그 m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문제가 될 건데요. 역시 방식은 똑같아요. 자, 요 포물선에 요거를 정리해서 탁 넣어준 다음에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방식 똑같아서 그 하는 과정을 생략할 건데요. 과정의 중간에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판별식 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m이니까요. m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요거는 0이 되는 m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요 m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면 요런 식 나오더라. 요게 이제 우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x1이 0인 경우는요, 지금 여기 위에 해당되는 점이죠. 요때는 접선의 방정식 그냥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x는 0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y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 곱해주고 y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8x라고 나와있죠. 그거를 지금 하나 나눠줘요. 2로 한번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맞나요? 여기서 보면요 2p라고 나와있는데요. 원래 4p였으니까 2로 하나 나눠주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2로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 붙여주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될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2차 곡선 y제곱은 4px라는 것과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공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위의 점은요 x1, y1이라는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y제곱 대신에 y1 집어넣고요 y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자 4p 대신에요 2로 나눠준 2p 그 다음에 x 플러스 여기 있는 x1 붙여주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는요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구해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공식처럼 외워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요거는요 따로 우리가 공식이 사실 없어요. 공식이 사실 없고 위에서 사용한 요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사용한 공식 또는 2번에서 사용한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돼요. 두 개 다 되거든요. 두 개 다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바로 예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 마이너스 2,1에서 포물선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마이너스 2,1 보면요.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대입해보면 1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요. 요거 지금 등호 성립하지 않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밖의 점이구나. 얘가 지금 밖의 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위의 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밖의 점이에요.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죠? 위의 점.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요. 전부 다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의 점 같은 경우는 위의 점이라고 언급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그냥 밖의 점입니다. 그걸 좀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푸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기울기를 사용한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y제곱은 4x라는 이런 포물선 방정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분의, 자, p 얼마죠? p가 1이죠? 1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 m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상황이 자, 이렇게 지금 초점의 좌표가 1인 어떤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m이에요. m.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 자, 1을 너무 크게 선생님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1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1이에요. 여기 1이고요. 자,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울기 m이라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 지금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마이너스 2, 1이 지금 요 접선을 지남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자, 요렇게 대입이 될 거예요. 요거 만족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m에 관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양변에 m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될 것이고요. 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따라서 m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m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 주면 두 개의 식이 나오겠다. 자, y는 마이너스 1 적용하면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는 2분의 1 적용하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두 개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이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위의 점. 자, x1, y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1, y1. 자, 그러면 요번에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지금 초점이 좌표 1이고요. 자, 어떤 위의 점 x1, y1 있거든요. 요 위의 점에서 지금 이런 역시 접선의 방정식이 생기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1 여기 지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1.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x1, y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요. 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죠. 구해보면 자, 2, 그 다음에 x 플러스 x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지금 2,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대입해보면요. y1 곱하기 1, 2, 마이너스 2 더하기 x1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x1, y1을 구해야 되거든요. x1, y1이 지금 2차 곡선 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y1의 제곱은 4x1이다. 이렇게 식 하나 더 만들어주면요. 바로 두 개의 식의 두 개의 문자니까요. 우리가 이 두 개의 문자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기는 y1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y1 바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제곱 하면요. 이거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x1 플러스 4, x1 요거 넘어가면, 왼쪽으로 넘어가면요. 이거 마이너스 5x1 되겠죠? 자, 이게 0이 돼야 되니까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자, 여기 칸이 좀 없긴 한데요. 작게 한번 써볼게요. 따라서 x1은 지금 1과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1을 집어 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때의 y1은 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이번에는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으면요.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좌표가 1, 마이너스 2와 4, 4가 바로 우리가 요 마이너스 2, 1을 지나는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주면요. 조금 칸이 작긴 한데요. 자, 위의 점 일단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2y 자, 공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4y는 2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 정리하면요. 요거 되고요. 밑에 식 정리하면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요. 요 식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기울기 이용하거나 또는 위의 점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생각 넓히기에서는요. x제곱은 4py에 대해서요. 이제 위의 점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됨을 우리가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구해보면 이렇게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곡선 y제곱은 4px가 주어졌을 때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오고요.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요. 이런 공식을 가지고요.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위에 1번과 2번을 사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x제곱은 4yx라는 포물선이 주어졌을 때요. 역시 똑같이 자, 위의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는요. 공식이 자, 똑같습니다. x제곱 대신에 x1, x 집어넣고요. 2p에 y 플러스 y1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는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건 조금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달라요. 자,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y는 mx의 마이너스 m 제곱 p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것도 유도는 똑같아요. 유도는 똑같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를 해보면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꼭 주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똑같이
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1번 또는 2번의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관련 문제들 한번 공식을 꼭 반드시 외워서 풀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공식을 많이 까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꼭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포물선과 그 다음에 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여기 이제 탐구 N 융합에서는 포물선의 접선이 가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그 접선의 x축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x1, 0이 나왔거든요. 바로 요 P라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자 자주 나오는 성질이니까요. 요 성질은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PF란 선분의 길이 구하고 있고요. 그 PF의 길이가 TF와 똑같아지더라. X1 플러스 P로 똑같아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요, 이게 그 각도 똑같을 것이고요.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요, 지금 PTF라는 각과 그 다음 QPX라는 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지워서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요 각과 요 각은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자, 원래 물리학에서 이제 어떤 빛이 등장할 때요, 그것의 지금 표면을 튕겨져서 나오면요, 그때 이제 요거가 수직이 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그런 성질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 마무리하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요 공식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중단원 마무리하기도 미리 한번 풀어보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